이제는 IT 회사가 아니라도 어디에서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엑셀 꽤나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막막했거든.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니 데이터 분석은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해주니 나는 어떤 분석의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석할지만 고민하면 되더라고. 나는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지. 바로 감으로만 일하던 김 팀장은 어떻게 데이터 좀 아는 팀장이 되었나. 오늘은 데이터 분석을 현업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고. 그거 알아? 넷플릭스 영화 시청의 3분의 2가 추천을 통해 시청한대. 내가 10편을 봤다면 7편은 넷플릭스가 추천한 영상이라는 거지. 아마존 상품의 3분의 1도 추천에 의해서 구매가 이루어진대. 이런 추천 시스템, 보통은 어떻게 만들까? 첫 번째는 대체제야. 이 상품을 봤던 사람이 많이 봤거나 구매한 다른 상품을 말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카메라도 보여주는 거지. 이거 안 사고 빠져나갈 사람을 사도록 유도하는 기술이야. 두 번째는 보완제야. 이 제품을 산 사람에게 더 사도록 만드는 것이지. 카메라를 산 사람에게 삼각대를 추천하는 것이야. 세 번째는 베스트셀러야. 가장 쉬워 보이는 이 추천이 실제로 쇼핑몰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해. 예를 들어 예스24 같은 서점만 가도 베스트셀러를 많이 찾잖아.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카테고리 선정이야. 만약에 누가 TV를 클릭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여기에 화장품 베스트셀러를 추천한다면? 혹은 같은 가전이라고 냉장고를 띄운다면 어떨까? 사실 TV나 냉장고보다 더 세분화해야 해. 화장품은 클렌징, 토너, 앰플 등으로, 영화는 스릴러, 액션, 코미디 등으로 나눌 수 있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 정비해서 명확하게 띄워주는 게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추천 시스템은 방금 살펴본 베스트셀러 외에도 이렇게나 다양해. 특히 협업 필터링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도 메모리 기반, 사용자 기반이 가장 일반적이야. 자, 여기 사용자들의 구매 만족도가 있어. 넷플릭스로 치면 사용자가 매긴 영화 평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 사용자 1의 상품 3에는 물음표가 있잖아? 우리는 여기서 사용자 1이 상품 3을 샀을 때 구매 만족도를 예측하려고 해. 예측할 수 있다면 점수가 높은 상품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써왔던 추천 방법인 하버 필터링이야. 이때 추론하는 방법은 다른 사용자와의 유사도를 찾는 건데 사용자와 취향이 비슷한 정도를 말하지. 이를 위해 보통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해. 우리가 전에 배웠지? 사용자 1과 2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야. 사용자가 1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사용자 1과 다른 사용자 99만 9,999명을 계산해야 하고 또 제품을 살 때마다 실시간으로 돌려야 하니 시간도 돈도 든 방법이겠지. 만일 아이템의 숫자가 더 적고 규칙적이라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쓸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아이템 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지. 피어슨 상관계수 외에 코사인 유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컴퓨터가 다 계산해 줄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알면 돼. 이 외에도 협업 필터링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콘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은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메타 정보를 이용하는 거야. 영어로 치면 장르, 주연, 감독 등의 키워드지. 상황 인지형 추천 시스템은 비 올 때나 한밤중에 듣기 좋은 음악을 추천해주거나 밸런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거지. 신뢰 인지형 추천 시스템은 친구가 산 제품을 추천하는 거야.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산 제품을 추천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아. 그래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지.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첫째는 초기 사용자 문제야.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클릭이나 구매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런 경우는 베스트셀러를 보여주는 게 무난해. 둘째는 조작 공격이야. 이점 업체가 자신의 평점을 조작하고 경쟁사 상품의 평점을 깎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점을 고려하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 이번에는 추천이 아닌 물류 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특히 제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돌아가는 패션 기업이 많이 겪는 문제야. 새로 나온 신상을 창고에 얼마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리점 300곳에 보내야 하는 과제가 생겼어. 초도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해야 잘 팔리는 대리점을 잘 배분하고 재고가 생기지 않지. 이건 우리가 앞서 배운 방식으로 풀 수 있어. 바로 회기야. 판매에 영향을 주는 변수, 매장 크기나 고객 선호 색상 같은 것을 찾아내서 회기 문제, 특히 다중선형 회계로 계산하면 돼. 그러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SKU는 스타키핑 유닛이라고 해서 개별 상품 번호를 의미해. SKU1은 남성 캐주얼 셔츠 1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샵 A는 매장을 의미해.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 우선 소수점이 나온다는 거야. 옷을 찢어서 보낼 수도 없고 말이지. 또 조건도 필요해. 매장마다 최소 배분 수량이 있고
모든 매장에 각 사이즈를 한 벌 이상씩 배분해야 하거든. 그럴 때 쓰는 게 최적화야. 여러 조건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 것이지. 이런 문제는 최적화 중에서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쓸 수 있어. 맞아! 카지노의 도시인 몬테카를로에서 나온 거야. 하지만 우리는 세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지.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매장별 최소 배분 수량은 3으로 넣었어. 그랬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 이렇게 매장마다 더 잘 팔릴 만한 것으로 안배하니 재고가 없어지고 좀 더 매장에 고루 분배할 수가 있지. 많은 회사가 이런 작업을 아직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만 살펴본다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야. 지금까지 통계를 기반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어. 책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나 프로세스 마이닝도 설명하고 있으니 응용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더 찾아봐. 사실 현실의 문제를 고치는 데는 하나의 통계 분석만으로는 부족해. 여러 개를 연달아 쓰거나 더 고차원적인 통계 분석으로 현실을 파악해야지. 궁극적으로 데이터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선 4단계로 분석을 해야 해. 먼저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야 해.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진단 분석. 대체 이 현상을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겠지? 세 번째는 예측 분석. 원인까지 파악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탐구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진단 분석과 예측 분석을 동시에 하기도 해. 네 번째는 처방 분석.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방하는 거지.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액션 플랜을 만든다는 거야. 한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데이터로 문제를 접근하려는 해결 방식이 필요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